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배해보는 김윤배TV의 김윤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리즈 요번이 17번째 시간인데,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 이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이사회 보고 승인에 관한 내용에 이어서 순서에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한다.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되는 사업장은 뭐 이러저러한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업하는 장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공장장, 지점장, 주재, 임원, 건설 현장, 소장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쉽게 장소적 개념으로 하면 말하자면 사업을 하는 장소, 그러니까 공장이라든지 대리점이라든지 대형 매장이라든지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총책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현장 책임자를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로 총괄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당연한 규정인데, 이 사업주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둔 규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서 사업장이라고 한 이유는 사업주가 이제 사업을 여러 군데 장소에서 경영할 때, 복수의 장소에서 경영할 때, 이 각각의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라는 것이죠. 이제 각각의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이 있습니다. 그 과태료의 벌칙은 당연히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의 벌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법에 이게 좀 여러 가지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업의 종류와 규모별로 기본적으로는 업종에 따라서 상식으로자 50명 이상, 100명 이상, 30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건설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금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행령 별표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행령 별표 2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만약에, 이론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두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사업주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사업주 스스로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주는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했을 때는 선임 사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당연한 얘기인데, 업무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주도록 이 법 시행령에 일부러 그런 못을 박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에 왜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제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하고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 방지에 관한 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이 스태프 조직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 이 설명은 이렇게 좀 간단하지만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책임은 막중합니다. 이 제조업이나 건설 현장에서 여러분들 흔히 뉴스 매체에서 보시죠. 이제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 손상이 있게 되면은 이 사업당국에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법적인, 말하자면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맡은 주재 임원이나 공장장, 건설 현장의 소장, 이런 분들은 이 휘하의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좀 잘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네들 잘 지휘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 내용 어떻게 잘 전달되고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게 뭐 케이스면 케이스 또는 이론적인 내용이면 이론적인 내용 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 관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은 약속할지라도 그 책임은 막중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회사의 간부 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회사의 공장장이나 건설 현장 소장같이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맡으신 분들께서는 가끔 이 내용을 상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업무를 본인이 제대로 수행했다는 근거 자료를 잘 남겨 놓아야 여러모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지만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 이런 데서 좀 면탈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모로 숙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모름지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되기를 항상 바라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